안녕하세요. 재정하기 연구소 서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다들 많이 지쳐 계실 겁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상상 한번 해보죠. 우리 잠시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죠? 벌써 저도 신납니다. 퇴근이나 대학가 근처를 보면 번화가가 형성되어 있고 무슨 골목, 무슨 길 등은 만남의 장소였죠. 학생분들도 시험이 끝난 후 또는 방학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 맛집이나 특정 음식에 맞춰 장소를 정하기도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음식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공업단지 등 특정 산업군들이 모여있는 곳도 찾아보면 꽤 많습니다. 이처럼 특정 지역의 쏠림 현상들이 생기며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죠. 전통 한옥들이 모여있는 곳을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것처럼 카페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상권을 형성하면 카페거리가 되기도 하고, 음식점이 많으면 먹자골목, 학원이 많으면 학원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브랜드나 상점에 꽂힌 것이 아니라면 처음 방문했을 때는 어딜 갈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선택하기 매우 어려울 거예요. 이런 경우에 보통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생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도심지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중심부에 가까운 입지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될 겁니다. 역으로 이 점을 노리고 상점들도 많이 모이게 되겠죠. 이런 현상을 경제학자 해럴드 호텔링은 이 1929년 논문에서 호텔링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는데요. 이 법칙은 이후 단지 상권 밀집의 해석을 넘어 정치와 투표 영역까지 확대됩니다. 선생님, 갑자기 투표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맛집과는 달리 투표에서 중심을 차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연구 주제, 중위 투표자 정리.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호텔링의 법칙은 시장에서 경쟁 시 소비층 전체를 아우르는 중간, 중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이 이론은 시장의 입지와 기업, 제품의 마케팅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었는데요. 자, 어려울 건 없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건 간단합니다. 정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당들이 있는데 여러분 선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선거를 보면 A라는 정당이 서민을 위한 정치라고 얘기했을 때 B라는 정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정당들은 정권 획득이 목표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정책들을 제시해 표심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국민들이 한 정책을 두고 무조건 지지를 보내지 않겠죠? 표가 갈리겠죠? 여기서 한 정책을 사이에 두고 양극단의 정책과 선호 유권자들이 있을 때 이론적으로 득표 확률은 반반입니다. 어느 한쪽이 이기려면 표를 더 끌어모아야 되겠죠? 어디서 가져와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면 정반대의 선호를 가지고 있는 반대 지지자들을 모으기는 너무 힘듭니다. 반면 정책 선호도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이른바 중위 투표자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할 겁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극단적인 정책보다는 어느 정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공략하기 위한 비슷한 공약이 나오는 거겠죠. 처음에 얘기한 서민을 위한 정치, 이런 것들이 이런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위 투표자 정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논의를 전개하려면 조건이 조금 붙습니다. 모든 유권자가 투표를 한다는 가정과 함께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도가 난봉성,
봉우리가 하나다. 단봉성을 가져야 한다는 건데요. 단봉성이라는 것은 모든 유권자가 합리적으로 분명한 정책 선호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정책 선호 표시예요. 정책 방향성에 대한 선호 관계를 0부터 1까지를 두면 어느 한 지점으로 수렴하는 봉우리를 가지는 결과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리는 주로 큰 두 개의 정당이 있는 양당제 체제에서 잘 드러나는 법칙입니다. 사실 현실 정치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정당이 많아지고 정책이 많아질수록 단순하게 중심을 가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또 모든 유권자가 단봉형 선호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을 뿐더러 심지어 투표율이 높지 않은 곳들은 그 선호도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배운 중위투표자 정리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을 포함해 중간층을 잡아야 한다. 조건으로는 모든 투표자가 단봉형 선호를 가지고 투표해야 된다 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1차원적이냐 다차원적이냐 라는 것도 있지만 1차원을 가정했을 때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아직 이해가 조금 안 가신다면 다음 기출문제를 풀면서 익혀보도록 합시다. 39. 중위투표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 중위투표자는 전체 투표자 선호의 한가운데에 있는 투표자를 의미한다. 동그라미가 뭐예요? 한가운데죠. 한가운데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2. 정당들이 차별적인 정책을 내세우도록 하는 현상과 관련된다. 차별적인 정책보다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중산층, 중위투표자를 공략하는 유사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모든 투표자의 선호가 단일 정점, 단봉형인 경우에 성립하고요. 4번 중위투표자 정리에 의한 정책 균형이 항상 파레토율을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는 것이 꼭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5번 정당들이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을 내세우도록 만드는 것과 관련된다. 당선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떠셨어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 앞선 영상들에서 배웠던 것보다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더욱 깊이 들어가자면 여러 그래프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재정학에서는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정리로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접근하는 데 용이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리한 수준 정도가 출제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OX 문제를 통해 굳히기 들어갈게요. 10초가 지나면 문제가 지나가니까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중위 투표자 정리를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대의 민주주의와 다수결 원칙이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 중도층이라고 부르는 이 분류로 인해 정당들이 양극화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고 다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해준다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맥락에 따라서 정책의 중도 개념은 계속 달라지고 대중들의 이해관계도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사회 전체가 어느 한 이념이나 정책으로 물들게 된다면 그 사회의 중도 중위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중도 중위의 개념과 같을까요? 그리고 무조건 산술적으로만 중간만 추구한다면 그 정당은 과연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나 이론은 합리적인 가정을 결과로 전제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정하기 연구소 소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